저는 제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노션 유료 버전과 노션 AI 그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노션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돈을 내고 있고요. 그 가격이 1년에 한 2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합쳐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클로드는 제가 처음에 사람들이 막 챗GPT 구독을 할 때 저는 그 클로드를 구독을 했어요. 왜냐면 이념이 좋아서 안전한 AI, 그 윤리적인 AI 이런 거 추구를 해서 지금도 그런 것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한번 끊을까 하다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이제 클로드를 가지고서 클로드가 해주고 있는 일이 많아서 클로드가 이제 에이전트 기능을 하니까 제가 지금 만드는 그 주간 AI 생태계 보고서 있죠? 그거는 다 클로드에서 알아서 다 해요. 제가 몇 번 손 안 거쳐요. 그냥 걔가 리포트 만들고 PPT 만들고 대본 만들고 그거를 거기다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 파일을 구글 비즈에다 올려가지고 한번 쭉 음성으로 들어보고 발음 좀 이상한 거,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이상하게 읽는 그런 거, 그런 거 한 번만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거를 하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그거 한번 들어보는 게 저의 일의 다니까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죠. 그리고 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저기 특이점 그것도 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얘가 이렇게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를 만들어 봐요. 저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저는 아까 그 모든 자료를 노션에다 만든다 그랬잖아요. 노션에다 만드는데 노션에 있는 자료를 옵시디안으로 옮겨야 돼. 이 마이 위키를 하려면 마이 위키는 옵시디안에 있잖아요. 옵시디안 폴더로 이렇게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드는 홈페이지 거기다 제가 쓴 글을 거기다 또 이렇게 올려요. 자, 이렇게 익스포트 하는 거. 자, 요거를 하려면 전체를 카피, 페이스트, 그림이 있으면 그림 따로 갖다 붙여놓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번.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노션 투 옵시디안으로 가져가면서 그 형식 그대로 여기에 맞는 형식으로 변환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 하나 아니면 명령 하나만 딱 누르면 얘가 몇 개의 그런 글들을 자동으로 알아서 싹 옮겨가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불편함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실생활에서 제가 하는 작업들에서 뭔가 나에게 그 귀찮은 거,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얘가 해주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페이를 해도. 그리고 그 전에 한동안 제가 이 클로드 자를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금만 하면 얘가 토큰 다 했다고 몇 시간 있다가 하라 그러니까 그래 막 짜증이 났는데, 이번에 제 생각에는 xAI의 그 클로서스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랑 저기 이 클로드가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 리소스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용량이 조금 여유가 있게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노션, 그 다음에 클로드, 그거 돈 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는 프로모션이, 재작년에 어떤 프로모션이 있었냐면 픽셀폰이 잘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냈냐면, 그 구글 라인 나왔을 때 타회사 셀폰을 아무거나 가져오면 픽셀 라인을 바꿔줍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전에 안 쓰던 그 아이폰 이걸 갖다 주니까 800 몇십 불짜리 되는 걸 이제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픽셀 10이 딱 나왔었는데, 갑자기 기존 픽셀 사용자들에게는 픽셀 최신 폰 그거를 무료로 바꿔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픽셀, 그리고 픽셀 프로, 픽셀 프로 맥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었는데 픽셀 프로나 픽셀 프로 맥스 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다고 다 바꿔준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비싼 걸로 공짜로 받았어요. 바꿔가지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픽셀 사용자에게는 제미나이 1년 구독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해가지고 지금 제미나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메인폰으로 사용을 안 하고 저는 이제 아이폰을 메인폰으로 쓰고 이건 세컨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스팸이 요즘 가끔 한두 개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그 갤럭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쓰는 일반 안드로이드 폰의 가장 대세잖아요. 구글 폰은, 픽셀 폰은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구글에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삼성이 가져가 가지고 삼성이 자기네의 OS를 다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구글에서 뭔 업데이트가 있었다, 그럼 이게 삼성으로 가가지고 얘가 업데이트 해주는 때까지 기다려야 이 업데이트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업데이트가 있다, 그럼 바로 눌러 쓰는 거죠. 그래서 순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구글이
이 픽셀폰을 밀고 있어서 AI 기능은 구글에서 사용하는 원래 AI 기능은 얘가 가장 뛰어날 수 있어요. 삼성도 얘네 것을 가져다가 쓰는 거고, 이번에 이제 애플도 얘네들 걸 가져다가 쓸 거기 때문에 그 제미나이의 그 개인 비서 이런 기능은,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뭐 저기 그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뭐 와요. 이메일들 얘가 보고서 또 제 캘린더 보고서 오늘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와요. 영어로 와서 한글로 바꿔줘 그랬더니 안 바꿔주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그래서 제미나이는 그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챗GPT는 무료로 그냥 쓰고 있고요. 그록도 무료로 쓰고 있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제가 줌 프로를 사용을 하는데, 줌 그 화상 회의하는 거 그 프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줌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에게 퍼플렉시티를 1년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벤모를 사용하시는 분에게 퍼플렉시티를 무료 사용권을 드립니다. 기존 사용자는 안 되고 그 새로운 사용자만 된다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 계정 말고 다른 이메일로 계정 로그인해서 지금 1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 가을에 제미나이랑 이 퍼플렉시티는 끝날 거예요. 그런데 제미나이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계속 갈 것 같고, 왜냐면 제미나이 프로 거기에 클라우드 용량이 있는데 제가 기존에 200기가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미나이 프로 이걸 하면서 5테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글 포토 백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또 가족이 다 쓰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미나이는 계속 갈 것 같고 퍼플렉시티는 그렇게 크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반 개인들은 특별히 골라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 뭔가 내가 한다, 그럼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에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한 사람 직원 두는이 AI 이거 모든 최고 버전 200불짜리 있잖아요. 그런 거 3개 정도 해도 600불인데 그거 가지고서 한 사람 인건비보다 훨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수준에서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수준만 생각을 하면 저희가 프로 버전을 그렇게 쓰지 않아도 AI를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를 추구를 하는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뭔가를 서브 비즈니스로 하나를 해보겠다, 나의 수입원을 하나를 뭔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구독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20불짜리도 구독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힘들어라 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20불짜리를 해서 40불 정도의 혜택을 뭔가를 받는다, 뭔가 이득을 베네핏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투자죠. 더 나을 수 있죠. 그런데 물론 20불짜리를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하면 20불이 낭비가 되는 건데, 20불을 가지고 40불짜리를 뭔가를 만들면 이거는 훨씬 이득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퍼플렉시티는 뭐 아마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퍼플렉시티를 가지고서 대단히 도움을 받은 게, 그게 뭐냐면, 자, 퍼플렉시티에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2가지가 있어요. 버튼이 여기 있고 요게 있어요. 요거는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얘는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맥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말고, 자, 코멧이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자, 코멧 브라우저는 일반인도 그냥 무료 버전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유료 버전을 쓰는 사람은 여기 옆에 보면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걸 누르면은요, 옆에 이렇게 창이 나타나요. AI 창.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질문을 하면 얘가 브라우저로 움직여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요.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뭔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정을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데디나 이런 데 이제 도메인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설정을 바꿔서 내 홈페이지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들어도 다 그게 영어로 나와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짜증나고 힘들고, 이렇게 찾아가고 뭘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얘한테 내 상황을 이렇게 쭉 알려주고, 여기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줘. 그러면 얘가 여기서 그걸 쫙 검색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해결책을 딱 제시를 해줘요. 우리 보통 챗GPT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럼 그 밑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알아서 해줘. 그러면 얘가 지가 막 파란색 이렇게 화면 그 모양 막 이렇게 하면서 브라우저를 누르고 로그인하고 또 스크롤하고 어디 찾아서 들어가고 막 이걸 지가 하고서 설정 바꾸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 결과 리포트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한 2-3번 정도가 돼요. 그 전에는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설정 뭐 변경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프로 버전을 유지를 한다면 이런 것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 대신 얘가 알아서 뭔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그 자료를 싹 긁어오는, 근데 한 페이지만 긁어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그 제품 리스트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검색을 해가지고 제품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 자료들을 내가 다 가져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자료 복사하고 이렇게 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얘한테 그거를 지금 이제 제가 그 지우미션.org 사이트에 들어가서 블로그 내용을 클리핑 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클리핑 범위 요약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요 글들 내용들을 이렇게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문서로 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해. 퍼플렉시티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용도예요. 그리고 얘는 브라우저를 다루는 거예요. 브라우저를 직접 마우스로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얘 보면 마크다운 내 다운로드 폴더 준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 대신 작업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코멧은 어떻게 하냐면 브라우저에서 코멧 다운로드 하면 돼요. 코멧 다운로드 하면 퍼플렉시티의 코멧이니까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시대는 AI 챗봇 시대는 지나갔어요. AI 챗봇은 내가 질문하고 대답받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답받고 이 시대는 지금 지나갔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행동하는 AI 시대예요. 행동하는 AI인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나 대신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그런 파일들에 접근해가지고 그 파일들을 가지고서 뭔가 작업을 진행하거나, 그 시기가 지금 시기예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 이제 시작된 지가 오래됐고 더 다른 작업들, 단계별 작업들을 해나가는 그런 시기예요. 이걸 하고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제가 클로드를 가지고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 2주간의 그 각 회사 기업들의 테크 기업들의 그런 내용들을 쭉 조회해서 그것을 가지고 요런 포맷으로 리포트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PPT를 만들고, 그 PPT 안에 거기에 보면 발표자 메모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는데 그 발표자 메모에 유튜브 대본을 잘라서 집어넣어서 PPT를 완성해줘. 자, 요게 지금 단계가 몇 단계잖아요. 리포트, 그거를 PPT 만드는 거, 유튜브 대본 만드는 거, 그거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거. 자, 그 단계들을 얘한테 말로 명령을 하고 그거를 킬로 만들어요. 자, 그 단계들을 매번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요 명령으로 해줘. 그래서 저는 주일날 6시가 되면 위클리 리포트 작성해줘. 딱 요렇게만 딱 쳐요. 그렇게 하면 얘가 그 단계를 쫙 해가지고 파일을 딱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얘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그 작업을 딱 했더니 얘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거를 매주 반복해서 작업을 할까요? 제가 이제 매주 그렇게 해왔으니까 매주 작업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그래 해줘.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주일 9시에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9시 말고 저녁 6시에 해줘. 그럼 나는 이제 질문하지 않아도 6시가 딱 되면 얘가 막 작업을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주인님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그 반복적인 작업, 뭔가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메일 보내드리잖아요. 이메일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7개나 8개 정도의 글이 있어요. 그 중에 동영상이 있는 것이 있고, 자, 그런 자료들을 제가 일주일 내내 죽어라고 그것만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 좋겠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풀리 작업을 하는 시간은 뭐 한 하루나 이틀, 거기서 이제 동영상 편집이 들어가는 거면 좀 몇 시간 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럼 메일링 이런 것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올리는데 다 카피 앤 페이스트 이게 아니라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맞게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양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보내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자동화해서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입세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 아까 지금 16호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36호죠. 여기에 보시면 주간 AI 트렌드, 성용 공부, 홈페이지 제작, 저희 어피니티, 컨퍼런스 요약, 옵시디안 위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자, 어피니티 스튜디오 이렇게 글들을 이제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에 그 챕터 5에 파트 1, 2, 3로 나눠 가지고 하려고 원래 이제 그 챕터 5를 만들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자, 제가 다 타이핑을 했을까요? 요거는 이제 노션이죠. 노션인데, 자, 이거를 가지고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그 카테고리 지정하고 스테이터스를 지금 이건 드래프트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요것을 퍼블리시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명령이 있어요. 노션 요렇게 명령을 저 키보드 지금 한 번만 눌렀죠?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거 해서 엔터 탁 누르면 요 내용이 제 그 웹사이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웹사이트를 그 지우미션 거를 2개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는 지우미션.org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그 지우미션이 Jesus is with us라고 하는 것에 이니셜인데 그래서 그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Jesus is with .us 그 도메인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신력 있게 지우미션이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우미션.org가 필요해서 요거를 이제 메인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도메인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저는 요 도메인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요것으로 해서 지금 정적인 홈페이지를 요걸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 정적인 홈페이지는 깃허브에 올라가 있고 요거는 지금 호스팅어라고 하는 회사에 돈을 내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얘는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만들고 얘는 그냥 MD 파일로 돈 안 내고 하는 거라니까요. 1년에 그 사용하는 비용, 도메인 비용 뭐 12불에서 20불 그러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들을 많이 지원도 해주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은 교회에서 홈페이지를 필요로 해요. 작은 교회 홈페이지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작은 교회일수록 더 홈페이지가 필요해요. 그냥 큰 교회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쓱 보고 올 수도 있는데 작은 교회는 가면은 잡히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유튜브 그 설교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 2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모든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권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용을 해서 만들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원가, 그러니까 제작 비용 빼고 요것만 만드는데 4년에 한 200불 좀 넘게 들어요. 그것만 있으면 일단 4년은 해볼 수 있어요. 도메인 비용까지 하면 좀 더 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4년이 딱 지나면 가격이 2배로 뛰어요. 프로모션이 4년이니까 할인된 금액으로 4년 동안 호스팅 비용.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사실상 뭔가를 열심히 한번 해보고 해서 성장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200불이라고 하는 것도 낭비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또 4년이 지나면 이걸 또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가격이 배로 이렇게 뛰고 그러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지불하시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요거는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요거는 어쨌든 만들어져도 그분이 이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서 본인이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제가 가르쳐 드리기는 해도 어쨌든 기능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일단 만들어 놓고 바이브 코딩으로 이거 이렇게 수정해줘, 요거 이렇게 해줘, 이거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하면 그래도 가능하니까 이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관리도 더 쉽고 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다. 여기다 뭔가 새로운 기능 붙이려면 배워서 붙여야 되는데 요거는 얘랑 같이 고민하면서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뭘 작업을 하다가 실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깃이 있어요, 깃. 그럼 다시 백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홈페이지 만드는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사이드 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좀만 하면, 개념만 이해하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나의 브랜드, 그러니까 나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돼. 그런데 나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저는 그게 홈페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튜브라고 생각해요. 깃허브의 자체 SEO 기능은 없죠. 그런데 그 SEO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SEO가 뭐냐면 Search Engine Optimize라고 하는 건데, 구글에 좀 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SEO인데 지금은 SEO에서 AEO, GEO로 바뀌고 있어요.
아니, 이 세 개가 다 이 세 개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SEO는 그냥 구글에서 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SEO고, AEO는 AI가 요즘은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구글이 검색을 하지 않고 AI가 검색을 할 때 AI에게 잘 노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GEO는 저도 이제 정확한 개념은 좀 이거랑 헷갈리지만 AI가 이걸 통해서 답변을 뭔가를 찾아서 제공해 줄 수, 그래서 링크를 달아서 제공해 줄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표준이 있어요. 그거를 잘 노출되게 하려면 그게 홈페이지 광고의 영역인데,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그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 SEO를 어떤 단어를 내가 돈 주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잘 노출이 되고 더 위에 노출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의 영역은 돈이에요. 돈이 무료에서부터 뭐 몇천 불까지 나갈 수.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금은 AI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노출될 수 있을까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정적인 홈페이지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브 코딩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SEO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문서들을 정리해줘, 도와줘. AEO에, GEO에 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얘가 알아서 도와준다라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정말 비즈니스에서 탑 1에 올라가 가지고 이 노출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홍보하고, 저도 이제 사실상 그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글들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같이 보내는 게 있어요. 원래는 그 밑에다가 그 지우미션 그 홈페이지를 링크를 해가지고 이거를 누르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게을러서 그냥 올리고 그냥 넘어가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부지런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거에 자동화를 걸어서 해줄 수가 있죠. 지금은 또 그런 것들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이런데 자동으로 이렇게 업로드 해주는 그런 마케팅 툴 같들을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시도하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도전해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위키 만든다고 했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뭔가 완성을 하지는, 왜냐면 그 완성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가 지금 소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기존의 그거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매뉴얼로 만들어서 얘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제너레이트 인덱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소스 폴더를 제가 제안을 한 거죠. 원래는 거기서는 로우 폴더만 있어가지고 거기다 파일만 집어넣어 놓고 이게 인제스트가 되면 원본은 다 없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옵시디안에서 다 보고 싶었고, 그것을 나중에는 홈페이지랑 연결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거기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스라고 하는 폴더를 제가 거기다 얘한테 요청을 해서 넣어놨고, 그 소스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은 어떻게 관리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제가 적어서 설명서를 이만큼 해서 얘한테 넣어준 거죠. 그래서 로우 폴더에 들어가면 휘발성, 그리고 소스 폴더에 들어가면 존재, 그렇게 하는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조금 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면 이거를 얘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물어보고, 그럼 얘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지면 그거를 스킬로 저장을 해줘, 아니면 설정으로 저장을 해줘.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줘. 그렇게 이제 얘랑 계속 타협하면서 여러분만의 위키를 만들어 가요. 중요한 거는 내 패턴에 맞는 그거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자, 깃허브가 개발자들의 성지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를 인수한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어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대부분 오픈소스, 거기다 올리는 사람들은 다 오픈소스 그런 개념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당시에 가장 폐쇄적인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깃허브를 얘네들이 먹어서 없애려고 그런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티아 나델라, 그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돼가지고 여러 일들을 했는데, 갑자기 오픈소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깃허브를 인수를 해가지고 깃허브를 더 자기 애저라고 하는 서비스가 그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돌아가도록 하고 막 이렇게 막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다 유료로 바꾸는 거 아니야? 했는데 유료로 안 바꾸고 계속해서 일반인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보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됐어요. 깃허브 때문에. 순수하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분투한테도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리눅스에 투자하고. 그랬는데 한 1, 2년 있다가 뭔 사건이 터졌냐? 에이전트라고 하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깃허브를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그것이 바이럴이 돼가지고 깃허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깃허브에 올라오는 모든 소스를 자기 거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아까 그 이 비주얼 코드, 요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얘 그 AI 기능,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깃허브에서 나와. 그러니까 깃허브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얘가 내가 뭔가를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답을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도 무료예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크레딧 제한에 도달함, 30일 그러니까 월 말에 이렇게 새로 리프레시 되는데 업그레이드 안 하고 계속 쓰고 있지만 개발자들은 이걸 가지고서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깃허브에 투자한 거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그런 혜택을. 자, 어쨌든 이런 서비스들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VS 코드, 저기 커서, 그다음 윈드서프. 좋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 위키, 이 디파지토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에이전트 요거 있잖아요. 이게 그 기능들인데 여기에서 그 키로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 AWS에서 만든 코딩 도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커서, 클로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윈드서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다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원들을 얘가 할 수 있는 그런 리파지토리예요. 그러니까 VS 코드 가가지고 또 요 기능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메일을 바꿔가면서 좀 더 써라. 두 번째, 내가 더 이상 쓸 이메일이 없다?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또 좀 써라. 각 프로그램마다 또 이메일에 로그인해서 또 써라. AI랑 같이 협업하면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제가 타이핑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AI한테 질문하고 AI한테 명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저는 이 코드들 다 몰라요. 저는 이 코딩의 명령어들 하나도 몰라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파이썬 문법도 몰라요. 저는 그것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단 말이에요. 유튜브 보고서 아이디어 얻고 그걸 가지고서 시도해보고 뭐 나름대로 계속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파지토리들 중에 좋은 리파지토리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클로드에다가 이렇게 해요. 요거 보세요. 여기 클로드에다가 이제 이런 걸 세팅을 해놨어요. 요게 리파지토리잖아요. github.com ar9av 그다음에 obsidian wiki. 요 주소만 이렇게 딱 집어넣어 놓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얘가 뭐를 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할 수 있고 뭐 이거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지침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제공하는 링크의 리파지토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줘. 용도와 설치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 흐름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는지 사용법과 활용 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얘한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이렇게 딱 보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그 보이스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미니 파인 이 사람이 만든 리파지토리예요. 보이스박스는 뭐냐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만들어 유튜브랑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제가 채널들 가입해 놓은 것들에서 정보를 이렇게 딱 받으면 그것만 들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소를 따요. 그 주소를 따가지고 얘한테 딱 질문을 하면 얘가 이렇게 쭉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요거 하나만 딱 읽어봐도 괜찮아요. 얘는 리파지토리만 하도록 제가 이제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요게 뭐냐면 여러분 잼스예요. 잼스랑 똑같아요. 그 아까 여기 지침 요게 그 잼스의 그 인스트럭션이고 여러분이 요거 인스트럭션 요거 넣어가지고 그 잼스 리파지토리 잼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소스에서 나오는 그런 주소만 복사를 하면 그럼 잼스에서도 똑같이 뭐 퀄리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한 번만 읽어봐도 내가 이거를 당장 쓸 수 있겠다. 아니면은 언젠가는 뭐 쓸만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자꾸 모아야 돼. 그러려면 관심 있는 그런 채널들에 좀 등록도 해놓고 뉴스레터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해놓고 제가 요즘 받고 있는 뉴스레터 좀 이제 귀찮아가지고 많이 안 받는데 그 중에서 요거 있어요. 테크프레소라고 하는 거예요. 테크프레소 영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 투데이스 뉴스레터 해가지고 제목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Gmail에는 요 기능이 있잖아요. 한국어로 번역. 자, 그러니까 애플,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 인상 및 추가 인상 예고, 엔트로픽, 알리바바가 사상 최대 규모의 클로드 데이터 도용을 저질렀다고 비난.
뭐 이런 것은 뉴스가 있고, 그 또 관심 있는 뉴스, 관심 있을 만한 다른 뉴스 간단한 거, 그다음에 인기 도구 뭐 이런 거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다가 요거 좀 괜찮네 라고 하면 요것에 대해서 알아봐줘, 그리고 매뉴얼로 정리해줘. 그러면 이제 내가 쓸만하겠다라고 하면 적용을 하는 거죠. 무진장 부지런할 필요가 없이 자료가 나한테 찾아오도록 해야 돼요. 내가 자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독만 몇 개 해놓으면 돼요. 유튜브 구독만 몇 개 해놓으면 이게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새로 오잖아요. 그거 한 번만 제목들만 이렇게 쭉 넘겨서 보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관심 있는 제목이 나오면 픽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그 많은 작업들을 단순화시키고 포커싱하는